나쁜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게, 거절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고. 나 완전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데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도 서운해하지 않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좌우하면 안 되잖아. 그게 설령 부모님이라고 해도. 이제 언니 집 이 벽 같아. 얼마나 틈이 많아.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선택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아까 주제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나는 그러기 위해서 인간관계는 정말 계속 성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인간관계에서 얻는 행복을 포기하면 거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 언니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얘기를 했다시피 누군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 그게 다. 그치. 근데 인간관계를 성장하려면 있잖아, 거절하는 게 성장을 해야 돼. 그게 없이 성장을 하면은 허울 뿐이라고. 왜냐면은 솔직한 마음을 비출 수 없는 거잖아. 좋은 걸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절하고 싶은 걸 거절하는 거절이잖아. 근데 거절당하면 기분이 나쁘잖아. 언니는 정말 계속 하는 얘기가 똑같구나. 변명도 발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부터 얘기를 해줄게. 예를 위해 보면 바운더리를 알면 거절은 곧 긍정이 된다 라는 얘기가 있어. 바운더리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일단 먼저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상담을 하러 온 상황이야. 25살 된 청년의 부모가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왔다. 자기 아들 빌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다. 빌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도대체 그 아이가 함께 오려 하질 않아요. 왜 그렇죠? 내가 물었다. 글쎄요, 빌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빌은 그들이 보기에 온전하게 생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직장마저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일으켰다. 그들은 아들을 매우 사랑했고 아들을 변화시켜서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빌은 여전히 마약을 상용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미심쩍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 그들은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고 말했다. 한참 동안 이어진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내가 말했다. 제 생각에는 아드님이 옳은 것 같군요. 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지요. 부모님이 돈을 내고, 부모님이 안달하고, 부모님이 걱정하고, 부모님이 계획하지요. 빌이 그런 길을 계속 가도록 부모님이 힘을 썼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의 문제를 모두 대신 짊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그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일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빌이 문제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돕는 일을 제가 도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빌이 문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 이 부모가 그 아들의 바운더리를 침범한 거야. 그 문제를 다 자기 문제로 갖고 와서 해결해 주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 물론 그 반대 상황도 있지. 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 문제를 언니가 다 가져갈 수도 있지만 내가 내 문제를 다 언니 영역에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바운더리라는 거는 자기의 영역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인 거지. 이런 구절이 있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서로 지라 그랬다 같이 지라 했다 이러잖아. 근데 서로 지라.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같이 서로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한 그 짐은 원어를 보면은 과도한 짐. 너무 무거워서 우리를 짓누르는 짐을 의미한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줘. 근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 원어가 매일 감당해야 하는 수고의 짐. 매일 짊어져야 하는 일상의 짐을 의미해. 배낭 같은 짐이야. 배낭은 네가 스스로 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몫이 분명하게 있는 거야. 도와주지도 않아야 되지만 회피하면 안 되는 거지. 자기의 배낭을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되는 거고. 바운더리 유형이 막 4가지가 있어. 언니는 무조건 순, 응, 형. 이걸 집중으로 얘기를 할 거야. 체크리스트 재미삼아 한번 볼까? 1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버림받고 따돌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바람. 누군가의 화를 자극할 거라는 두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 나쁜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거 심하지. 언니가 하는 말이랑 똑같을 거야. 들어봐. 나는 그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그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물론 상처를 입을 겁니다. 당신이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당신이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결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관없이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언제 당신의 속마음을 그에게 말할 겁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입힐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가 상처를 입는다 해도 그 상처는 오히려 그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어떻게 그를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지요? 치과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지. 치과 의사가 당신의 충치를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뚫을 때 그는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지요. 그렇죠. 그가 당신을 해롭게 합니까? 해롭게 하지는 않지. 결국 편하게 만들어주지. 상처를 입히는 것과 손해를 주는 것은 다릅니다. 충치를 만드는 설탕을 먹을 때 그 설탕이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습니까? 아니지, 그거는. 맛이 좋지. 설탕이 당신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해를 끼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제가 말하려는 요점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해롭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지만 상당히 해로운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너무 많지. 자신의 일을 못해서 생긴 일을 내가 그냥 받아줬어.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일을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야.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걸 대신 해결해줬어. 그럼 걔는 그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게, 거절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속인 거니까 도움도 안 돼? 약간 농락한 거지. 이중으로 안 좋은 거야,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솔직하게 거절하고 거절한 이유를 차분하게 상처받지 않게 잘 얘기해주는 게 최선인 거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지. 진짜 너무 거절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 난 기타 치는 걸 보고 음치 같다는 생각 처음 했어.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나가라 하고 싶다. 걔한테 카톡으로 계속 기타 친 거 미리 나한테 확인받아라. 내가 듣고 오케이 하면 그걸로 하자. 어떤 식으로 치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연습할 수 있는 MR 따로 보내주고, 모니터 MR 따로 보내주고, 음도 골라서 해주고, 이런 선생님도 없어, 솔직히. 그렇게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가서 얘기했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당장 바로 연습을 해야 되고, 내가 데려온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잘못인 것 같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지만 말한 거야. 미안한데 같이 못할 것 같아. 근데 돌아온 답이 그냥 바로 수용하고 오히려 미안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기가 더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다행이었지. 근데 걔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지. 언니가 상처 주고 싶지 않고 거절하고 싶다? 그럼 나같이 해야 되는 거야. 부탁이라는 게 꼭 뭐 이런 부탁류만 있는 게 아니라, 응용의 문제야, 이거는. 그가 솔직히 더 쉬운 일이잖아. 아니 내가 어떻게 거절해? 일단은 수락을 한다니까 내가. 알았어. 나중에 거절할 나중에 방법을 말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거절을 못 한다니까. 무조건 다 주라 그래 내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친한 게 대체 무슨 소용이라고 그 친한 거에 되게 집착을 하네. 서운해하는 거야. 말실수를 하나 봐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이게 좀 머리가 좋아야 되나 봐. 솔직하게 살아. 근데 서운해하면 내가 좀 그렇잖아. 좀 나쁜 사람 같잖아. 나쁜 사람 맞잖아. 더 나쁘잖아, 거짓말까지 하니까. 차라리 거절을 해. 그런 식으로 거절한 적 있어. 내가 요즘 마음이 힘들어서 연락을 당장 못할 것 같아서 연락하지 말자. 연락하는 것도 버거워. 그래도 계속 연락해, 지금. 나 완전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데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도 서운해하지 않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 앞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어떻게 얘기할지를 생각해. 계속 거짓말해서 하니까 다음에 어떤 식으로 했어? 하나의 예시를 들어줘봐. 요즘 시간이 없어. 대신에 좀 지나갈 일 있으면 그때 연락해. 내가 만나자. 이렇게 말했는데 지나갈 때 연락을 준 거야. 이제 언니지 이 벽 같아. 얼마나 틈이 많아. 진짜 진심만 얘기하면 뒤탈이 없다고. 거절해서 실망하고 속상한 거 다 그 사람 몫이다. 근데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마음을 없애주고 싶어? 그럼 최대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는 거는 사실 내 얘기야. 슬프게도 수동적인 많은 사람들이 원래부터 악하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악은 적극적인 힘이며 수동성은 악을 의지적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악의 동맹자가 되기 쉽다. 수동성은 결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서 그치는 게 아닌 거야. 언니도 살면서 느끼고 있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언니를 침투해.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밀어내지 않으면 부정적인 쪽으로 빠지게 돼. 패스. 다음 얘기. 남편이 회사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와. 아내는 저녁을 같이 먹고 싶어. 제발 좀 일찍 들어와. 못 들어간다니까. 실망하고 다투고. 근데 거기서 왜 문제가 생겼냐? 일을 늦게 끝나는 게 문제야? 밥을 같이 먹고 싶은 게 문제야?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문제가 왜 생겼지? 자신의 욕구와 바람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할 때 생긴다는 거야.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너 때문에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했잖아,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서운한 것도 다른 사람 잘못 아니다. 거절에 대한 얘기랑 다 연결되는 거야.
거절해서 그 사람이 실망해? 그 실망감이 생기는 그 기대감이라는 게 건강한 기대가 아니야, 애초에. 그런 식으로 서운함이 뻗어가면 안 되는 거지. 힘들어 하는데 내가 밥 못 먹는다고 그렇게 화가 나? 너무 배려 없지 않아? 너무 사랑이 없지 않아? 뭐 주말에라도 우리 꼭 한 번은 같이 밥을 먹자. 주말에 데이트를 나가자. 다른 대안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그냥 그 자기의 그 사소한 바람 하나를 못 지킨다고 화가 나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가는 거야. 좀 와닿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빨리 넘어갈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겨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자신과 자신의 행복을 좌우할 힘을 그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좌우하면 안 되잖아. 그게 설령 부모님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는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는 이들이 많다. 언니도 그랬으면 좋겠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말라. 이런 생각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진정한 자기 관리의 출발점이 된다. 거절로 인해서 이 책을 읽게 되겠지만 정말 그 뿌리부터 바꾸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의지에 의존한다면 반드시 실패가 뒤따른다. 의지로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은 잘 없거든. 문제는 책임의 바운더리가 혼동될 때 일어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당신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 결론은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자신의 필요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안에 있는 필요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 내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야. 내가 내 영역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 근데 딱 그 얘기를 해. 결정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게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래. 뭘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뭐든 변화할 수 있는 거지. 걱정이 많고 마음씨 좋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는데 그게 아이들의 결정을 다 대신 내려주는 거고 자기 주장이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일이라는 거야.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선택의 기로에서 피하기보다는 심사숙고해 자신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줄 것이다. 선택의 결과를 싫어하지 않고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선택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야. 선택했으면 그거를 잘 갖고 가는 것까지 내 몫인 거지. 내가 이 회사를 가기로 결정했어.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되는 거지. 일단 결정을 하고 봐야 되는 거지.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 결정을 하고 그런 능력을 키우고 그러면서 점점 큰 것을 할 때도 적응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연습도 없이 시합을 나가라고 하면 두렵잖아.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만족감을 뒤로 미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안 하고 싶다고 바로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바로 하고 만족감을 뒤로 미루는 법을 못 배우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해당되는 게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법.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안 하고 더 나중을 위해서 더 큰 만족감을 위해서 미루는 거. 어렸을 때 안 했어도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지. 당장 집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싶지만 피아노 1시간만 하고 한다. 그게 나는 연습실 생활을 할 때 진짜 많이 했던 거였어. 몇 시까지만 이거 하고 집에 간다. 계획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가 또 뒤에 있어요.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기본 원칙을 세우도록 도와줘야 한다. 목표 설정, 예산 수립, 만족감 뒤로 미루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 넘어가고 마무리. 바운더리를 세우는 5가지 방식. 근데 이 5가지 방식은 순환해. 계속 반복되는 5가지 방식이 있어. 1번, 자신의 진짜 욕구를 털어놓고 2번,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3번, 다른 사람들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4번,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인해 고통을 당한 후 5번, 회복하면 더 견고한 내적 바운더리를 이룰 수 있다. 반복. 고통받고 싶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어. 회복이 돼. 그리고 고통이라고 해서 말이 크게 느껴지겠지만 되게 자잘자잘한 거 있잖아. 뭐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도를 쳐야 되는데 레를 쳐. 어쨌든 이 과정이 계속 순환하면서 견고한 바운더리를 세워갈 수 있다. 이것을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